안녕하세요. 현자의 품격입니다. 꿉꿉한 날씨, 비와 더위를 피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릴 땐 계절이 언제 바뀌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똑같이 사계절이 흘러도 요즘엔 언제 벌써 계절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니 가족들 위해 돈 버느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점점 늙어가는 것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이를 물으면 내 나이가 몇이었더라 하고 세어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나는 어릴 때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 하는 고민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어른다운 어른이란 무엇이고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고 오늘을 더 만끽하며 보내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일까요? 50세부터 70세까지 신중년이라 하는 거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나이 들수록 매달릴 필요 없는 5가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소확행을 찾아가시길 기원합니다. 50세 이후 조심해야 하는 5가지. 첫 번째, 배부른 게 좋은 게 아니다. 과식하지 마라. 제 아무리 입이 즐거운 맛의 음식이어도 맛있게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맛있다고 계속 리필하며 먹는 것은 안 좋다. 나이 들수록 소식하는 것이 좋고 배불리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독이 된다. 나이살이 생기기 시작하면 젊을 때처럼 살이 쉽게 안 빠진다. 20대, 30대에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2, 3kg는 금방 빠졌지만 나이 들수록 그러기가 쉽지 않다. 특히 뱃살이 문제다. 몇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살에 더해 음주까지 즐긴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이 들어 뱃살이 계속 많아지면 머지않아 건강에 적신호가 떠버리게 된다. 뭐든 적당한 게 좋다. 먹는 것도 적당히 배가 채워지면 숟가락을 내려놓으라. 적당히 먹는 것이 나의 노후와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식탐이 많다면 이 기회에 줄여보도록 하자. 나이 들수록 먹을 것에 욕심 부리는 것만큼 추한 것이 없다. 내가 더 먹기보다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에게 더 권해보라. 사랑하는 가족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것 또한 배부른 일 아니겠는가. 사람이 항상 배부르게 있다 보면 게을러지기 쉽다. 나이 들어 몸이 안 따라줘서 젊을 적만큼 운동은 많이 못해도 적당히 먹고 최소한 걷기 운동이라도 하자. 음식과 마찬가지로 술을 먹더라도 절대 과음하면 안 된다. 더 먹고 싶은 욕심을 자제하고 조절해야 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과반수 이상이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일에 너무 치여 살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먹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과로할 때까지 일하지 마라. 일하느라 잠이 줄어들수록 과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과로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과로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크게 아프고 나면 갑자기 건강이 약해진다. 젊을 땐 좀 아파도 약 먹으면 된다. 젊을 때 무리하여 몸을 억지로 쓴 것과 똑같이 생각하며 일하면 안 된다. 억지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언제 아프게 될지 모른다. 나이 들수록 본인 몸 상태 체크해가며 컨디션을 조절하고 생활해야 한다. 적당히 노동하고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해라.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매일 방에 누워 있으려 하고 이러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움직여줘야 좋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 걷고 소일거리를 해야 몸이 굳지 않는다. 이것이 운동이 된다. 시간 잡고 헬스장 같은 곳에 운동하러 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훨씬 좋은 영향을 끼친다. 꼭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데 젊을 때 과로한 습관이 있어서 시골 노인분들은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곡식을 다 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된다. 오늘 꼭 마무리하고 싶어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밤에 끙끙 앓게 될 수도 있다. 뭐든 적당히 해야 한다. 두 번째, 자기 몫의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있어라. 세상에 둘도 없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여도 지나치게 다 퍼주면 안 된다. 나에게 100의 재산이 있으면 80 정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다. 미리 깔끔하게 배분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형제 간에 싸움이 없다. 그러나 나눠주되 적은 비율의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 너무 부모가 가진 게 없어도 자식에게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본인 몫의 적당한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이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 한 칸, 내가 살 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게 본인 명의의 자가든 전월세든 상관없다. 물론 부처님 법단에 다 놓아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게 힘드니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다. 만약 수행하는 보살님들 수준이면 내 것이 하나도 필요 없다. 내 몸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못한 일반 분들은 자기 방 한 칸만 있어도 된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소일거리하고 반찬 심어 먹을 작은 밭이 있으면 좋고 도시 사람들은 자기 용돈 쓸만한 건 넣어놓고 1년이자 계산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게 만들어 놓는 게 좋다. 늙어서 몸 누울 자리도 없으면 서글퍼진다. 젊을 적엔 주머니가 빈털터리여도 괜찮았다. 노가다를 해서라도 벌면 됐으니. 그런데 늙으면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 노가다를 못한다. 그렇다고 그 외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은 쉬운가? 그것도 몸이 쇠약해질수록 점점 버거워진다.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괜히 자식 쳐다보고 용돈을 주나 안 주나 생각하면서 자식을 원망하게 된다. 그럼 다 큰 자식 욕해야 하고 그래서 자식에게 재산을 주되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씩 저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내 새끼, 내 자식이 무조건 잘 돼야 한다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뭐가 됐든 바라지 말라. 부모로서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된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아이를 누가 낳고 누가 키웠는지 생각해보라. 내 자식 욕은 곧 내 흉이다. 자식이 인사하러 오면 내가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생각해야 한다. 용돈을 주면 고맙고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 손 벌리는 자식도 많다. 사업이다. 노름이다. 돈 가지고 자식이 사고치는 집도 많다. 제 살 길 찾아 떠난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무탈하게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 아니겠는가? 간혹 결혼한 자식을 아직도 자신의 어린 딸 아들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다. 금이야 옥이야 아껴 키운 자식인 건 이해하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자식이 결혼한 후에는 내려놓아도 된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는 부모님 본인들의 삶에 더 집중하기를 바란다. 자식들은
알아서 살게 내비두고 계절에 따라 여행도 다니며 즐기며 살아보라. 자식에게 연락 자주 안 한다고 섭섭해하면 안 된다. 자식이 다 크면 더 이상 어릴 때 품 안의 자식이 아니다. 자식을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미새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가? 돼지소 가축들도 그런 경우는 없다.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곧 효자 효녀가 된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에게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는 기준을 버리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다. 네 번째, 젊은이들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나 때는 말이야,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라.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입을 닫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안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살피기도 한다. 괜히 가르친답시고 잔소리해봤자 꼰대라는 말만 듣는다. 대부분의 경우 자식하고 같이 살면 나이 들수록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살핀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 아예 안 찾아오는 것은 부모한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혹은 자식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 자식이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면 어지간한 망나니가 아니라면 간섭 안 하는 것이 좋다. 본인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으면 자식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 가는데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내 자식이니 애처럼 생각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이 노인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세대가 바뀌면서 부모님들이 젊을 때 겪었던 시대와 지금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시대는 확연히 다르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잔소리처럼 듣는다. 젊은 세대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칭찬하면 매력있고 멋진 어른으로 비춰질 것이다. 사람은 모두 흐르는 세월과 함께 흘러갈 뿐이다. 잔소리를 하기보단 품격 있는 신중년이 되라.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골치 아픈 어른으로 각인되고 싶지는 않지 않은가. 만약 잔소리가 하고 싶어진다면 너그럽게 웃어줘라. 젊은이들도 나이가 들면 자신의 행동이 철없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꼭 말을 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다. 침묵하고 지켜봐 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 법이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안 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거나 같이 놀러 가자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말을 하되 자식 인생 간섭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누가 말했느니 못했느니 하지 말라. 다섯 번째, 인색하게 살지 말라. 사람들 누구나 자기 핏줄, 자기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 그 자식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 보시를 해야 한다. 복을 지으며 살아라. 적은 돈이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보라. 단돈 1,000원, 2,000원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이다. 그 복을 지으면 우리 자식들은 저절로 잘 될 것이다. 본인이 베풀고 살아야 그 덕이 자식에게로 간다. 사람이 생을 마칠 때 바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들 무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자손이 잘 되게 하려면 보시를 해야 한다. 인색함을 버리고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한다. 절대 인색하게 늙으면 안 된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이라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하대하면 안 된다. 그게 다 자식에게로 간다.
내가 세상에 사랑을 주면 그 덕이 복이 되어 자식에게로 향할 것이다. 나이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고 고집부리면 그만큼 복이 안 좋은 것도 없다. 젊은이들은 뭐든지 악착같이 모아 살려고 하면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추해 보인다. 물건이든 돈이든 전부 다 내 거라는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인색하게 굴지 말라. 나눠주고 베풀고 도와줘라. 그래서 나이 들면 너그러워져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옷도 형제나 친구지간에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어차피 죽고 나면 물질적인 것은 저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죽고 나면 태워질 물건들이다. 오히려 내가 베풀었던 그 마음은 간직한 채 떠날 수 있다. 내가 너무 유명해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 아닌 이상 다 태운다. 내가 죽기 전에 남한테 주면 그건 선물이 된다. 똑같은 물건인데 죽기 전에는 친구나 자식이 좋아하는 선물이고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서 아무도 안 가지고 싶어 한다. 아까운 물건 태우기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면 미리미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놓는 것이다. 그리고 복을 짓는 행동이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가을 은행이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져도 사람들이 주워가듯이 아름답게 살게 된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벚꽃과 개나리도 개화한다. 여름이 오면서 새싹들이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서 결국에는 모두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봄에 세상을 예쁘다고 하고 가을에 가랑잎은 쓸쓸하다고 외로워한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다. 봄의 꽃도 예쁘고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너무 곱고 아름답다. 봄에 꽃놀이도 많이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많이 가지 않는가? 우리 인생도 그렇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곱고 이팔 청춘이라고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된다. 인생을 논하는 법문을 할 때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안 통한다. 머리가 하얀 노승이 인생 얘기를 하면 더 좋아 보인다.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스며들어야 제맛이 난다.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맛있고 라면 끓일 때도 적당히 삶아서 밀가루 냄새가 빠져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깊어진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 이것은 몸뚱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을 보면 봄꽃보다 더 예쁘다. 날씨가 쌀쌀한데 빨갛고 노란 단풍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잘 늙어 놓으면 무지하게 예쁘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듣기 좋고 어린애들이 조잘조잘 떠드는 것은 시끄럽기만 하지 영양가가 없는데 노인의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깊다. 늙어서 그런 멋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한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다. 새파란 잎이나 꽃보다 땅에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단풍이다. 그렇기에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 절대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을 일이 절대 없다.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